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신남입니다. 53번째 취신남. 2019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21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이네요. 이때를 생각해보며. 자, 취신남 기사. 오늘은 총 역시 10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금융산업입니다. KB국민은행. 내년의 키워드니까 올해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제가 또 찌라시 하나를 받았는데, 금융권 채용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투명한 그런 기사였는데 제발 찌라시이길 바라며. 국민은행 올해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자, 허인 KB국민은행장 내년이니까 올해죠. 2019년도에 얘기하는 거니까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A 적극 나설 것. 지난번 취신남에도 나왔죠. 지난번 취신남에도 우리 회장님 한 달에 한 번 여기 와요 라고 해서 해외 시장 베트남이었죠. 그래서 은행은 항상 고민하는 것이 비이자 수익과 예대 마진 갖고 밥 먹고 사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 근데 제가 PD 수첩을 봤는데 그 라임이죠? 야, 그 사태 보니까 이건 뭐 장난 아니던데요. 은행도 같이 뭔가 코어한 것 같은데 참 이 은행이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산 관리 해준다라고 얘기해서 좀 여러분들 예금 통장에 이렇게 좀 액수가 좀 많으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절대 손해 볼 일 없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긴 하는데, 야, 피눈물 나는 돈이던데. 아무튼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측면으로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해외 시장. 그 다음에 M&A 적극 나선다고 하네요. 연임 성공한 허인, 우리 은행장님. 연임 후 첫 행보는 아시아 출장, 글로벌 경영 공격형으로 전환. 핵심 지역은 신남방 국가들, 베트남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인도네시아. 내년 차세대 전산 시험 가동 2025년까지 디지털 전환, 2조 투입 4,000명 인재 확보. 2025년까지 2조 투입에 4,000명? 너무 조금인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은행은 우리 인문상경계 친구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좀 전문적인 상경계,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쪽이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CEO,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매주 월요일마다 매일경제 이렇게 CEO 인터뷰를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분들도 나오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나오는데, 일단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회사의 사업 방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은행, 이건 상반기 때 뽑을런지 모르겠지만 금융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KB국민은행은 해외 나가서 어떻게 돈 벌려고 하는지 등등 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석유화학도 참 힘들다고 얘기는 하죠. 롯데캠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어떤 사업 나섰냐? 가스 사업 확대 나섰다. 롯데케미칼 미국 공장 증설 만지작. 시엘가스 활용한 미국 ECC 공장. 영업이익률이 20%대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대박. 가스값 하락, 유가 상승을 덕봤다. 증설 등 미국 투자 확대 검토. 이건 좀 읽어볼까요? 자, 롯데케미칼이 가스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원유보다 값싼 시엘가스, 미국이 이걸로 이제 대박을 냈죠. 화학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원료가 싸지면 싸질수록 이익이 낼 수 있으니까. 자, 시엘가스 등장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이 가스화학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자, 그래서 지난 2, 3분기 유화업계 불황 속에서도 롯데케미칼 미국 공장은 나홀로 높은 영업이익,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자했다고 칭찬도 받고, 이에 따라 공장 증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롯데 케미칼의 홍보팀이 작성해준 기사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쪽 유화산업은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화 쪽이 사실 우리 생산 매뉴팩처링 쪽 아니면 우리 인문상경계 분들은 굉장히 높은, 여기가 진짜 에베레스트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이쪽 석유화학이. 왜냐면 이쪽이 연봉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기사 보셨겠지만 S-오일도 명예퇴직한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좋지 않은데, 또 오늘 제가 본 신문 기사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비석유화학 쪽에 있어서의
그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스펙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펙이 소위 얘기하는 뭐 학교 네임밸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어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공도 그렇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롯데캠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쪽을 또 넣으셔야 되겠죠. B2B 쪽의 영업도 넣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갈 데가 좀 없을 테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금융 갈게요. 자, 금융산업은 토스가 금융에 무엇을 공략하냐?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중금리 대출, 금융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원래 인터넷 은행들이 바로 여기 중금리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죠. 자, 재수 끝에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 받은 토스뱅크, 원빈이 광고하던데, 국내 유일의 핀테크 유니콘이다. 은행권 혁신할 매기 기대. 그래서 폭풍 성장보다는 슬로우 성장 표방. 폭풍 성장 할 수가 없지.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이제 컨셉을 저걸로 잡은 거죠. 어떤 상품들이 나올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021년 7월께 아직도 멀었네요. 영업 시작할 때 기존의 토스 플랫폼과 법인은 당연히 분리해야 되겠죠. 하나은행을 통한 해외 진출 구상도 하나은행이 5분이죠. 이거 잠깐 볼까요? 토스뱅크의 지분 구조를 보니까 토스가 KB 하나은행 그 다음에 한투랑 같이 들어왔고 얘네 들어왔어요. 이랜드월드 일단 뭐 다양한 이런 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랑 좀 많이 코어를 해서 만들어 놓겠죠. 토스은행이다. 되게 어색하네요. 2,500억 원. 요게 이제 중요하죠. 뭐 먹고 사는데 사회 초년생 왠지 이제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 그 다음에 자영업자 등 전해요. 금융 소외계층, 우리들은 금융 소외계층인 거야.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뭔 서비스야? 저금리 대출이나 잘해줘라 라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한번 떨어졌었죠. 이때 작년 5월에 떨어졌다가 다시 재수해서 다시 이번엔 획득을 했고 이제 원빈이 하는 광고 이제 원빈 얼굴도 나오겠죠. 목소리만 나오던데 참 우리가 원빈같이 살아야 돼요. 그죠? 일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평생 먹고 사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토스 인터넷 은행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와 토스 요 대전이 되지 않을까. 패스트 슬로우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도 재밌겠네요. 오케이,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 반도체 산업입니다. SK 하이닉스 무엇을 내세워서 낸드 승부수. 우리 SK 하이닉스 S입니다. 초초초를 내세운답니다. 세계 첫 개발 128단 낸드. 128단은 어떻게 쌓는 거지 도대체? 5G 스마트폰 시장 적극 공략. SSD 서버용 제품도 강화 나섰다. 그래서 내년에 낸드 올해네요. 흑자 전환 기대. 자, 강화 전략 볼까요? 이거 이제 탁 사업 계획을 세웠겠죠. SK하이닉스 낸드 강화 전략. 올해 3분기 낸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1등, 하이닉스는 1, 2, 3, 4, 5, 6. 많이 밀렸네. 그죠? 낸드가 많이 밀렸어요. 자, 그래서 1TB 128단 4D 낸드 양산 라인 확대, 솔루션 개발 조직 신설의 고객 등 초고용량, 초소형 낸드 솔루션 강화, 생산 효율성 높여 초기 흑자 전환. 2초 초초야. 자, 우리 SK하이닉스 요거 볼까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테라비트, 제가 테가바이트라고 했네요. 테라비트 128단 폰핸드를 앞세워서 내년 낸드 사업에서 반등을 노린다. 제가 땅을 좋아해서 랜드라고 했네요. 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초고용량, 초소형, 초고효율. 이거 마치 그건데 통신에 있어서의 뭐죠? 초능력. 그죠? 비슷한데. 초고용량, 초소형, 초고효율 랜드 솔루션 제품을 대폭 확대해서 고객사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내용. 그래서 요거 나온 거 이제 홍보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무튼 그것만 내기 그러니까 초 내세운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하이닉스 써야 되겠죠?
SK가 이제 언제 좀 진행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바로 좀 써놓으세요. 읽어보시고. 다음에 트렌드 한번 봅시다. 땡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쓴다. 땡코노미. 예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죠. 일코노미. 이게 트렌드 코리아 저자를 제가 한 명을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빵 뜨는 바람에 요게 약간 좀 변형된 그 내용인데 이거 볼게요. 자,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나를 위해서 쓴답니다. 그래서 1코노미에서 이제 비코노미, 하이마트 소비 트렌드 분석, 고가 식기세척기 매출 3배 쑥. 저희도 이거 들여놨는데 식기세척기는 제 스타일이 아니던데요. 집어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뭐 설거지 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건 78분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전기료는 60원밖에 안 나온다는데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 집에 이제 그 가전들이 이제 하나씩 좀 구비가 되면서 제가 이제 관리비를 내면서 항상 이렇게 전년비 대비 비교를 하는데 야 관리비가 계속 올라가요. 특히 어디가 전기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전이 정말 매년 늘어나요. 예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가전. 근데 이제 이것까지 들어왔으니 진짜 전기 한번 나가버리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전 회사의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또 피부관리 뷰티 가전 인기몰이, 유튜브는 크게 보자 태블릿 부활, 요리관리기 전기 다 나오잖아요. 전기레인지도 히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 트렌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걸 사냐?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것만 좀 볼까요? 올해 국내 가전제품 시장은 미코노미 트렌드가 주도한 것 같다. 나랑 경제를 합친 미코노미가 나의 편리함과 여가를 위해선 돈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식기세척기를 포함해 바쁜 생활 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넣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사계절 내내 요거는 좀 맞고요. 가장 만족스러운 가전은요. 트럼 스타일러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꼭 사십시오. 꼭 사셔야 돼요. 정말 편하고요. 이게 이거죠. 의료관리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탁소 가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물론 세탁을 해주는 건 아닌데 뭐 냄새 빼주고 그다음 미세먼지 빼주는 거 최고입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이렇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가전인데 이런 가전들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다? 미코노미다라고 하는 열풍 참 잘도 만들어냅니다. 자, 잠깐 다른 얘기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비 트렌드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고가 세척기를 삽니다. 피부관리 뷰티 가전을 삽니다. 태블릿도 많이 삽니다. 의류관리기 사고 전기레인지 삽니다. 가전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거를 무엇으로써 이것은 미코노미의 열풍입니다 라고 의미 부여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스토리텔링, 의미 부여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각각의 나열된 하나하나의 팩트들이 어떤 의미를 뽑아내는지 이런 연습 자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A, B, C, D라는 하나하나의 낱개의 경험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열정입니다. 이건 신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뷰티 산업 가시죠. AP는 통신 아닙니다. 이건 아모레퍼시픽이죠. 내년 매출, 올해 매출이 몇 조? 6조 보인다. 6조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편의점, GS나 뭐 BGF 이런 데 편의점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조금 일찍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힘들었던 아모레 어떻게 좋아지냐? 관광객 증가, 온라인 성장. 야, 근데 이게 대박이 났네. 관광객이 뚝 떨어지죠. 한국 사람들도 못 나가고 있어서. 온라인으로서 이제 커버를 좀 해야 되는데 중국의 고가 제품 수요 확대, 아세안 시장 실적도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매출이 5조 6조를 못 넘었어요. 영업이익 5조에 5천억. 야, 그래도 어떻게 10%씩은 이쪽은 좀 안 됐고 10%씩은 그래도 거의 좀 하려고 했네요. 근데 이제 올해 6조를 좀 한다고 했는데 6조를 좀 한다고 했는데 저까지 얼굴이 나왔죠. 깜짝 놀라네 저도. 아모레퍼시픽이 내년 사상 처음으로 매출 6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매출 30%를 차지하는 면세점,
중국 매출 회복 등에 따른 영향이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육주가 된다는 건 좋겠지만 너무 여기에 기대고 있으니까 제가 CEO라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약하면 또 실적이 악화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LG생건처럼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오케이. 다음에 취업 뉴스 갈까요? 인턴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수시 채용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인턴도 많이 쓰실 텐데 정규직하는 비결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잘났어요가 아니라 뭐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규직 전환 선배들의 조언, 업무 역량을 보여주고 싶어도 인턴한테 주어진 면은 한계, 대인관계와 성실함 어필해야 된다. 대인관계. 그쵸, 요게 좀 중요하죠.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제일 좋은 건 바로 인턴 제도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기업인지 서로가 이제 싹 어떤 지방이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이런 거 싹 빼고 아주 담백한 단백질만 남아서 야 이걸 내가 다녀야 되나 얘가 어떤 애구나 파악할 수 있어 제일 좋죠.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서 좋은 평가 받는 사람 아까 얘기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사람이죠.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하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인턴이라고 하는 걸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한 2주 정도씩 아니면 뭐 3주 정도만 해도 서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면접 대신에 뭐 AI 면접 이따위 거 보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 좀 들더라도 친구들이 많이 나가니까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도 기업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서로가 간을 보는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을 지금 내가 평가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요거죠. 참 해야 할 일만 처리하기보단 플러스 알파에도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이제 구직자와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이 다른 거죠. 이렇게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능력을 증명하기보단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좋고 맡겨진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도 생각하고 상황이 궁하더라도 가식은 지향이라. 채용 담당자들도 제 시간에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의는 갖추되 너무 소극적인 자세 마이너스. 회사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요거는 제가 따로 하나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요런 말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이 담겨져 있는 거겠습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 특히 지금 국정원, 저랑 같이 국정원 하고 있는 분들, 국정원 인턴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들 스펙이 대단합니다. 일반 구직자 대비 훨씬 뛰어난 스펙들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업무 역량을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단 자기소개서에는 그렇게 어필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실제 면접 들어가시고 인턴 아마 올해는 10주 할 거예요. 요거 하실 때는 잘합니다,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요 부분 어찌됐건 어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성을 점검하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 채용형 인턴도 있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금융산업 또 나왔네요. 금융이 참 많이 나오네요. 오픈뱅킹 전면 시행 이건 간단하게 보고요. 다음번 추신남에 오픈뱅킹이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죠. 오픈뱅킹 전면 시행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저는 하나은행이랑 우리은행을 쓰는데 이거를 하려면 아직까지도 뭔가를 뭐 넘어가고 막 뭐 입력하고 비밀번호 송금할 때도 그런데 우리은행이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내 계좌를 다 등록할까 하다 우리에 좀 등록을 해놨는데 정말 편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중은행들이 오픈뱅킹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왜 그러냐? 요쪽이죠. 이게 발전해야 되니까 아까 토스 얘기할 때도 매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죠. 은행과 핀테크 등 47개에서 참여한다. 송금, 결제망 모든 업체 개방하고 핀테크 예전에 참 이런 거 갖고 은행들이 밥 먹고 살았다는 게 진짜 아유 뚝! 다양한 금융서비스 도입 발판, 은성수, 금융사관 벽 허물어라. 요거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딱딱합니다. 다음 시간에 쉽게 쓴 게 있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뱅킹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겠네.
자, 갑시다. 토론 면접. 오랜만에 또 찬반 나왔네요. 이때 주제는 선거권 연령 하향. 좋죠. 몇 살이죠? 18세인가요? 그죠? 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 그래서 이것을 찬성 쪽은 참정권, 얘네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반대 측은 야, 이거 안 돼. 교실이 정치화돼. 그리고 민법이랑 충돌돼라고 하는 찬성과 반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찬성하는 쪽, 유남규, 촛불 청소년 인권 법제정 연대라고 합니다. 말도 길다. 참정권은 자격이나 능력의 대가가 아니야. 동등하게 정치 참여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해서 참정권의 입장에서 찬성을 했고요. 반대하는 분, 조성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고등학교 교실에 정치지대화 우려. 그쵸. 완전히 정치판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두고, 또 대통령 두고 해서 이제 지네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또 요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선동할 수도 있고요. 만 19세 성년 민법과도 배치한다. 라고 얘기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토론 면접에는 정답이 없죠. 근데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 참 괜찮겠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 18세 이상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럴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10번째 이마트 삐에로 아웃. 그럼 이게 계속 될 줄 알았나? 야, 참 수익 안 나면 당연히 접어야죠. 이마트 삐에로 쇼핑 아웃. 그래도 저는 이마트의 이런 무모한 도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자, 강희석 표 뉴 이마트 사업 재편. 만물 잡화점 세상에 삐에로 쇼핑 7곳. 수백억 적자의 과감히 구조 조정. 헬스앤뷰티샵 부츠도 없애기로. 그쵸. 이건 올리브영 이겨낼 수 있는 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끝날 거고요. 삐에로도 이것도 또 뭐가 다른데. 다이소랑 뭐가 다른 거야. 이게 돈키호테 따라한 거죠. 이것도 좀 잘 됐습니다. 이마트는 10곳 중 3곳 리뉴하고 이쪽으로 가야죠. 이마트는 그다음 이쪽 뭐 노브랜드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쪽. 이마트는 여러분들도 쓰시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특히 오프라인 갔을 때는 마트가 좀 싼 맛이 있어야 되는데 싸긴 싸. 근데 뭐야 다 대형이야. 아직까지 대형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안 가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온라인은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상품이 구구절절이야. 뭔가 좀 카테고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 뭔가 좀 특색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마트를 사랑하는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좀 썼습니다. 제발 좀 우리 희석이 형 좀 제발 잘 만들어 주십시오. 똑똑한 분이시니까. 내년부터 이마트가 새롭게 단장합니다. 신선식품 상품기획, 식음료 브랜드를 강화하고 가전제품 매장을 늘려서 식료품과 모를 결합한 형태로 달라진다. 아, 가전제품 일렉트로마트에 가서 여러분들 사세요. 구매하세요. 저 한 번도 구매 안 해봤거든요. 싸요 거기가. 너무 웃긴 게 이마트가 이렇게 있으면 스타필드 가면 여기 일렉트로마트 있고 여기 애플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아이폰이 있고 여기도 아이폰이 있어. 가격은 똑같아. 그럼 난 여기서 왜 사야 돼? 야, 이거 보면 신기해요. 자, 이커머스 공세로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가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하고 오프라인 매장은요 어찌됐건 테스트베드 아니면 줄 수 없는 체험 매장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슨 수로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끌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격 가지고 안 되죠 온라인한테. 그렇죠. 반면 삐에로는 문 닫았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H&M에도 닫아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온라인 쪽을 먹어야죠.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웃! B급 감성 아웃! 일렉트로마트. 여기도 이것도 좀 무엇이 좀 차별화된가 됐는가. 여러분들 신세계 들어가셔서 이마트 들어가 제발 이런 것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거죠. 요거 한번 좀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신선식품 경쟁력을 높이긴다. 그래서 상품 본부를 식품과 비식품처럼, 와, 식품이 엄청나게, 식품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식품 자체를 식품과 비식품, 삼성전자와, 야, 그리고 또 식품 본부 내에도 신선도, 신선 1담당, 2담당 전문성 강화했다. 세분화 시키는 거지. 이쪽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이마트는 사업성이 높은 전문점의 상품 브랜드는 수출까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PB, 노브랜드 대표적인데 노브랜드 필리핀 마닐라 1호점을 열었다. 2호점도 열고 8개 추가 연다. 그 다음에 센텐스도 2개 열 계획이다. 자, 한다고 하는데 좀, 올해 이마트 1분기 실적이, 근데 또, 그래도 온라인 쪽과 이마트도 배송시키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다 마감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 많이 갔을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나아졌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마트 이제 환골 탈퇴하려고 하는 이마트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53번째 추신남 봤어요. 금융산업의 기사가 좀 나왔고요. 금융산업이 지금 몇 개 나온 거야? 3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트렌드, 요건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취업 뉴스에서 여러분들 인성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다음 추신남이 아마 2019년도 마지막 추신남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2019년 추신남 빨리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내용들로 아주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본문 듣기 하면 컴퓨터가 음성을 이런 식으로 들려드리니까 그런 음성 들으시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우리가 자기소개서로 만나볼 시간이죠. 자기소개서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